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비트코인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트코인 에피소드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아주 심한 기침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 후속 내용을 좀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카톡이나 또 문자로 이 후속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와 또 부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도 기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기도하면서 이 후속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제가 좀 기침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비트코인을 주제로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로 대표되는 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디지털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었지요. 그와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 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돈이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질 거라는 분명한 것이 내다보이면서 이 우리의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가 시대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가운데 많이 대두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20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정부가 직접 이제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시대가 올 거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우리 재림교에서도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해서 미국이 디지털 달러 CBDC라는 말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하는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이제는 올 수밖에 없다. 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 금융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고 어느 날 사고 팔 수 없는 매매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막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저 밤중소리 TV의 카테고리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거기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 CBDC가 막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될 때 제가 거기에 그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BDC 시대는 오지 않는다. CBDC는 우리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시대를 열게 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대를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 저는 그 당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번 그 미국이 지금 보여주는 변화가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돼서 하는 말이 CBDC는 결코 안 하겠다. 예. 그런데 대신 비트코인 시대를 열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CBDC 얘기만 나올 때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은 있다. 근데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는 저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자기의 개인 금융 계좌를 통제하는 것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열면 국민들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비트코인이라 이더리움이라든지 수많은 지금 코인이라고 하는 종류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만 수백 종, 전 세계적으로 만 종이 넘는 코인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이 국가가 디지털 화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 이것들도 동시에 뭐 하느냐 하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CBDC는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화폐 체제로 가겠다. 이게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이게 제가 연구하게 된 핵심이고 또 이러한 변화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둘째 제목으로요. 부정한 돈들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시작한 날이 11월 5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해리스가 된다 할지라도 뭔가 비트코인은 옛날보다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시대가 열렸고요. 트럼프는 이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지난 30년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세계를 향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미국의 헤게모니의 시작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해가 199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딱 이루어진 게 뭐냐면 개인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www를 중심으로 자기가 접속하고자 치면 세계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인터넷 기술을 미국이 주도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WTO라고 하는 바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이 체제를 이제 가속화했습니다. 바로 이때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터넷 기술과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마켓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국의 기술과 금융으로 세계 패권을 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날에 통계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재정 수지의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었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와 함께 엄청난 부담이 미국 정부에 오게 되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월스트리트가 흔들리는 걸 전 세상이 본 거예요. 바로 이게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알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자 2013년에 중국의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이 미국의 약화된 이 힘을 보면서 그리고 달러를 막 이제 미국이 돈이 없다고 해서 뭡니까? 결국 달러는 종이 아니냐 막 인쇄해서 뿌리기 시작할 때 전 세상은 미국이 망하면 되지 않는다는 마음에 할 수 없이 미국이 달러를 찍어대는 것을 그냥 속앓이를 하면서 쳐다보는 심정이 된 겁니다. 이제 달러가 저렇게 많이 찍어대면 달러가 휴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 달러가 휴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그것을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전부 사쟁이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미국의 채권을 사주고 이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가운데 시진핑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달러 패권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된 게 뭐냐면 2017년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트럼피즘 현상이 생긴 겁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요. 미국은 돈 없다. 왜 돈이 없는 우리가 잘 사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그리고 독일에 그리고 뭐 나토에 우리가 왜 우리의 돈을 우리가 집어넣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일들이 점점 미중 간에 이제 뭡니까? 한때 가까웠던 이런 분위기가 이제 살벌한 분위기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바로 2019년부터 팬데믹이 시작된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전부 미국이 이제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설기 시작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이 이전에는 미국은 전 세계와 함께 번영의 길을 걸어간다. 이게 미국이 얘기하는 달러 패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퍼스트는 지금 너희들은 죽든지 말든지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정책으로 되는 가운데 팬데믹이 오게 되니까 글로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뭡니까? 전부 이제는 각자 도생. 지금은 전 세계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인터넷 시대가 왔고요. 디지털 인터넷 시대 이후에 지금 세계 경제를 플랫폼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플랫폼 경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있는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암호화폐 시대가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대를 여는데 미국이 CBDC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미국을 세계의 이제 가상자산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건 어느 길로 가는 것인가? 바로 저는 이것은 바로 부의 붕괴로 가는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들을 이제 보시면 이 왼쪽에 이 도표는 미국이
2024년 1월 11일 날 비트코인을 ETF 승인을 해줬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는 약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교환하고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ETF, 미국의 ETF 기관들이 여러분 여기 내용은 뭐냐?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블랙락은 30만 개 이상의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ETF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 얘기 지금 추세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하여 저게 무슨 화폐가 될 수 있는가? 저거는 사기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았던 세계가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지금 ETF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거의 지금 100만 개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미국이 이 가상화폐를 점점 더 보유량을 늘려서 가상화폐 초강대국으로 만들 거라는 걸 이제 공공연한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만 하더라도 금 가격이 여러분 2014년 들어와서 3월부터 10월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금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 뭡니까? 금은 사람들이 뭐로 생각합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지금 금값은 하락 추세로 지금 했고요. 비트코인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6만 8천 달러가 지금 9만 3천 달러, 2만 5천 달러가 오른 겁니다. 2만 5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뭡니까? 약 3,500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물론 반등을 하겠죠. 또 내려갔다가 또 곤두박질 치다가요. 그런데 기조는 계속 뭐냐면 상승 기조로 가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미 10만 달러는 이제 곧 도달할 거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100만 달러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뜨거운 물을 조금씩 목을 적시면서 강의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 11월 11일 오늘 제가 하는 지금 11월 19일이니까 일주일 전이죠. 매일경제의 그날 우리나라 주식 시황에 대해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이 19조 원을 넘어서며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을 추월했다. 11월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직전 24시간 거래 대금은 14조 17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거래 대금 11조 807억 원을 넘어선 수치다. 코인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량이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다 합친 거래소 금액보다 코인 시장의 금액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충격입니다. 가상자산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돈을 몰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도 지금 돈의 향방,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테크를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들의 자산의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 비트코인을 강의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가상자산을 두고 수많은 전문가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부 투자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경제의 아주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이것이 예언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 나타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어떤 방면으로 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정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본격화되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 이것은요. 결국 달러와 기존 통화 체제의 심각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들은요. 이 가상자산의 본격화가 우리의 허약한 통화 체제를 보완해 주는 작용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저는 이 달러와 기존 통화의 불신. 왜냐하면 이제는 돈은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여러분 한국 돈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있다면 내년까지 1억을 모아두겠는가 하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 하던 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 9,000원으로 바뀌는데 그 1억을 갖고 있을까요? 그 1억을 지금 금으로 바꾸어 놓을까, 주식으로 바꾸어 놓을까, 아니면 땅을 사서 보관을 할까, 아니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데 비트코인을 사서 쟁겨 놓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기존 통화의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 가치에 대혼란이 옵니다. 엄청난 슈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뭐 하는 겁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날 거예요? 바로 무정부적인 엄청난 전 세계 국민들의 저항운동과 그로 인해서 공포정치가 시작.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를 알리는 이 일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 2년 안에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비트코인을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의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자산은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달러가 세계화폐가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그럽니다. 이때 세계의 통화로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이제 인정하는 미국의 달러가요. 그런데 달러로 인정하는데 미국이 기축 통화를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니까 뭐라냐면 금과 연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금 1온스 가격은 35달러. 이 조건으로 미국 달러 시대가 열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려면 1온스당 35달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금을 비축하고 달러를 찍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통화인 만큼 전 세계를 향한 기축통화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금을 착실히 보관한 가운데서 달러를 확장해라. 금의 보유량을 늘리지 못하는 가운데 달러가 종이라고 막 찍어댈 수는 없다. 이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오다가요. 이제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터졌고 거기에서 미국이 전쟁을 수용하는 가운데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닉슨 대통령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공산화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막는데 미국이 너무나 많은 전쟁 경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러를 찍어야 된다. 근데 달러를 찍는 데는 금을 확보를 해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요. 1971년 금과 연동된 브레튼 우즈 체제를 뭡니까? 폐기시켜 버립니다. 미국 돈을 금과 연동시키자. 미국은 이제 금과 상관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 화폐를 불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전 세계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때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습니다. 모든 세계가 석유를 사가는 데는 반드시 달러를 가지고만 사야 된다. 이걸 페트로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요, 경제 개발 그리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디어 석유 산업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여전히요. 그래서 이 체제가 계속 약 40년가량 이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우디를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시진핑이 자주 방문하고 중국은 사우디에서 달러로 석유를 사가지 않고 위안화로 거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고민이 지금 산더미처럼 빚어져 있고 달러의 신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연동되어 있는 달러 시스템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달러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찾겠다. 이게 미국의 지금 길이 이 노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 여기 설명드렸죠. 미국의 부채 추이가 여기 31조 달러입니다. 지금 2025년 지금 현재 35조 달러가 넘습니다. 35조 달러면요 거의 돈이 얼마나 되냐면 거의 5경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5경으로만 따진다면요 이자가 4%라면 여러분 5경의 빚에 대한 이자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2천조 원입니다. 2천조 원. 이자만. 미국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많이 지불해야 되는가. 이거는 올 4월달 4경 5천조 부채에 뭡니까?
상상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미국이 드디어 시스템이 지금 망가졌다라는 것을 온 세계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코로나 당시에 온 세상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빚더미 국가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지금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이후에 눈치채고 한 게 뭡니까? 강달러 정책을 쓴 겁니다. 다른 나라는 죽든지 말든지 미국에 돈이 모여들도록 하게,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미국이 금리를 막 제로 금리했어요. 5.75%까지 여러분 막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는 이제 뭡니까?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해서 갖는 부담과 미국이 인상해서 갖는 부담은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미국 경제는 잘 나간다. 잘 나가지 않죠. 근데 아무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다른 나라를 짓밟고 지금 미국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선을 앞둔 미국의 이 제닛 옐런이라는 재무장관이 미국이 이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백이라는 정책을 쓰면서 국채 금리까지 흔들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천 달러, 10월 10일, 11월 10일 8만, 지금 뭡니까? 9만 달러를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2008년에 이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2012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여러분 5달러 미만의 이 아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여러분 1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큰 이제 등락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2017년까지요.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선으로 지금 이제 해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시진핑이 등장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흔들리는 이 기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7년 이후에는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2017년만 해도 2000달러가 되지 않던 게 지금 9만 달러로 지금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나온 지 지금 2008년이니까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16년간 비트코인의 가치를 떠받친 세력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5달러도 되지 않는 이 가운데 명목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약 또 5년 동안 여러분 300달러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야, 이 비트코인은 못 믿는다. 여러분 1000달러 이상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0달러 내려가 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패닉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비트코인이 사라져야 되는, 아 비트코인은 결국 사기야 라고 사라져야 되는데 다시 힘을 가지고 살아나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책은, 여러분, 서점 가면 파는 책, The Great Bitcoin. 오태민이라고 하는, 지금 비트코인의 뭐 전도사로 알려진 이분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최근에 이 트럼프 현상을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받은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건은이라는 사람이 여기 오태민이라는 사람. 이 미국 정부를 예로 들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지금 20만 개를 갖고 있다. 정부가 산 게 아니고 빼앗은 것이다며. 마약 거래, 자금 세탁, 유사 수신 등 범죄자로부터 50만 개 이상을 압수해 그중 30만 개 가까이를 시장에 던졌다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계속 마약 하여튼 아주 흉악한 일들로 돈을 버는 범죄 집단을 잡아다가 치조하는 가운데 그들의 자금의 젖줄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루어진 범죄 조직을 보고는 그걸 다 빼앗은 게 비트코인을 50만 개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30만 개는 이제 쌀 때 뭐 얼마에 팔았는지 뭐 3만 달러 할 때든지 뭐 2만 달러 그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안 판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제는 뭡니까? 국가의 비축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이 갖고 있는 20만 개를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건데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미국의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바로 이 흐름에 지금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산업이다. 신산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여기 캡처해 놓은 것은 지금 가상자산을 정부가 보유하고 영국도 가지고 있고요. 독일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부 수만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씩. 근데 그게 전부 뭐냐면 전부 범죄자들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만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큰 손이 바로 범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죠. 지난 16년간 비트코인의 가치를 떠받친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서부화서 은행을 이용. 여러분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무슨 뜻입니까? 이 몇 가지 은행을 싫어하는 사람 한 부류가 있겠죠. 은행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은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행을 싫어합니까? 투기꾼들. 은행에 돈 넣어가 여러분 그 이자 받고 하가 그 돈으로 투기로는 저축이 투기로 됩니까? 투기꾼들은 은행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정부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집에다가 금고 만들어 놓고 거기 현금을 숨겨 놓고 혹은 금괴를 사다가 숨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행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으로 큰 돈을 벌었다.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
성매매로 돈을 벌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 번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 돈을 금융권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은행을 이용하려도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자금을 사용하는 창구로 어디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예. 코인 시장이 이 사람들을 위한 숨통을 터주는 곳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통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자마자 교환 기능, 가치의 저장성.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교환하는 기능은 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사용하는 나라들이 뭐 엘살바도르나 몇 개국 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은 가치의 저장성입니다. 숨겨놓기 좋다. 국가가 모른다. 국가가 또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놔두면, 쟁겨놓으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게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지금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솔직히 몰라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하여 유심히 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 비트코인이 주는 이 시대적 메시지가 뭘까, 이래가. 그동안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들은 수십 권의 책을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자, 근데 아무튼 왜 이게 어려우냐면 엔지니어들이 만든 화폐입니다. 여러분, 엔지니어. 이게 복잡한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서민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 뛰어들면요. 여러분, 엔지니어들이 하는 뭡니까? 그 고도의 기술에 우리는 뭡니까? 농락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들이 어떤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를 만들까요? 바로 기존의 화폐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의 기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부의 기능을 무시한다. 정부가 왜 내 돈을 왜 통제하려고 하느냐? 내가 번 돈에 대해 왜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때리려고 하느냐? 이것들을 정부도 모르게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에 뛰어들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걸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분, 이 앨런 머스크가 지금 함께 등장하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바로 21세기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동부에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그리고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두 개의 거대한 조직이 있죠. 하나는 월스트리트고 실리콘밸리입니다. 기술, 금융, 미국이 이 두 축으로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이끌어 갔는데, 이제 트럼프는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줬냐면 바로 기술 쪽으로 방향을 실어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에는 도덕과 윤리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난무하느냐? 고도의 과학과 수학으로 무장된 기술인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줄인다면 여러분, 만일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로 자리매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슈퍼리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떨까요? 정말 100만 불 시대를 저는 갈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땅의 상고들, 거대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치부하기 위하여 다 모여드는 장소. 바로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려고 하는 계시록 18장의 붕괴가 이제는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에 저는 서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상자산의 본격화가 기존 통화의 체제를 어떻게 흔들고요, 마침내 세상을 무정부적 상태의 혼란으로 빠뜨리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제나 예언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중요한 시점. 우리는 지금 반드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시험하는 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먹는 방식, 예배드리는 자세,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신민으로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되는 이때에 지금 이 거대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일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